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번개도 치지 않고 천둥도 울리지 않는데 마음속 하늘이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순간이 아닙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순간도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식이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한 권의 책자를 내려놓을 때,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은 이런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같은 또래 분들도 많고, 식사도 나오고, 간호사도 있고,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말은 부드럽습니다. 표정도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반쯤 이상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아버지, 이제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저희 삶에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소리내어 나오지 않지만 가장 정확하게 가슴에 꽂힙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묻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고맙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눌려 있었는지 자식은 알지 못합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일본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 노인이 600만 명을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3만 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숫자는 통계이지만 그 안에는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자식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은 상황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이 말은 젊은 시절의 도전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후의 비극은 돈이 없어서 시작되는 경우보다 선택권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노후의 선택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이렇게 단순하게 나눕니다. 첫째, 자식과 함께 산다. 둘째, 요양보호사를 쓴다. 셋째, 요양시설에 들어간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언젠가는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선택지에는 공통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식사 시간, TV 볼륨, 화장실 가는 소리, 기침 소리, 아무도 뭐라고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스스로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참자. 내가 조금만 조심하자.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지만 내 공간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는 어떻습니까?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오히려 눈치를 봅니다. 말하면 떠날까봐, 싫다고 하면 혼자 남을까봐. 정주영 회장은 사람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사람은 변한다. 노후에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삶은 위험합니다. 존엄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시설은 답일까요? 안전합니다. 규칙적입니다. 관리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내 삶의 리듬. 기상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식사는 선택할 수 없으며 목욕 시간도 통제됩니다. 살아는 있지만 살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노후의 진짜 공포는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나로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 설계의 문제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가난한 농가에서 출발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현대를 만들었듯 노후 역시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의 집에서도 의량부호사에게서도 시설에서도 자리를 찾지 못했던 한 남자. 그는 어느 날 작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말 이 세 가지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 이 질문이 그의 남은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질문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노후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다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는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선택지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자식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가장 익숙한 선택이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아마모토 씨는 아내를 잃은 뒤 처음으로 다른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왔고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의 약함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떠세요? 같이 살면 서로 안심도 되고. 그 말에는 선의가 있었습니다. 진심도 있었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이대로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버거운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 잠시만 신세 좀 지자. 그는 잠시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보란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은 오사카의 사멜리케이 아파트였습니다. 부부의 방 하나, 손주 둘의 방 하나, 그리고 아마모토 씨를 위한 가장 작은 방 하나.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모두 친절했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문제는 늘 처음이 지난 뒤에 나타납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아마모토 씨는 우런이 들었습니다. 손주들에 대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언제까지 계실 거라? 우리 방 하나로 너무 좁아. 그 말은 큰 소리도 아니었고 아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가슴에는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이미 공간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날 밤 아마모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처음에는 모두 함께 먹던 저녁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먼저 드세요. 아이들 학원이 있어서. 아마모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알겠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오후 5시 반에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은 밥상에 앉지 않는 생활.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걸까? 목욕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50년 넘게 매일 저녁 7시에 목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항상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 다음이 아마모토 씨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자신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습관을 포기했습니다. 노후에 습관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지워가는 일입니다. 아침도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6시 화장실에 가려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곧바로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발소리 시끄러워. 아마모토 씨는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조심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TV 소리도 줄였고 기침도 참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처럼.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 작아진다. 아마모토 씨의 문제는 아들이 나쁘거나 며느리가 냉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었습니다. 현대의 가정은 더 이상 여러 세대가 함께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가족 구조, 공간의 부족, 시간의 압박, 이 안에서 노인은 의도치 않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방에서 누워 있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나도 솔직히 버거워.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잖아. 조금만 더 참자. 그 다음 말이 아마모토 씨의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시설 같은 건 생각 안 해. 그날 밤 아마모토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조용히 흘렀고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말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나 집으로 돌아가겠다. 아들은 놀랐고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세요. 그러나 아마모토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됐다. 그 단호함 뒤에는 수많은 포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과 함께 사는 노후가 항상 따뜻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은 사랑하지만 공간과 리듬이 다르면 상처는 생깁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 상처를 가장 조용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익숙해서 붙잡고 있는 선택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을 내고 선택한 또 다른 길, 요양보호사라는 선택이 왜 또 다른 함정이 되었는지 차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공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다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더 현실적이고 더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선택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쓰면 되지 않을까? 전문가에게 맡기면 깔끔하지 않을까? 그래서 등장하는 선택지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되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며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논리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아들의 집에서 돌아온 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며칠씩 아무와도 말하지 않으면 정신이 괜찮을까? 아들은 주 1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마모토 씨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요양보호사 한 분 쓰는 건 어떠세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병원도 같이 가줄 수 있대요. 아마모토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내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주 5일, 하루 1시간, 월 비용은 35만 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은 깨끗해졌고 식사도 준비되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 이제 좀 살겠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두 번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요양보호사가 말했습니다. 라마모토 씨, 이렇게 소박한 반찬만 있으면 저도 같이 먹기 힘들어요. 식비를 조금만 더 주시면 더 좋은 걸로 해드릴 수 있어요. 아마모토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인색했나. 그는 식비로 월 5만 엔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요양보호사는 장보기를 해왔습니다. 아마모토 씨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메론빵, 크림빵, 초콜릿 과자, 탄산음료, 컵라면, 인스턴트 카레, 그가 평생 먹어온 미소된장국, 구운 생선, 절임 반찬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영양균형이 더 좋아요. 요양보호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날 점심은 달콤한 빵과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닌데.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냈는데 불만을 말하는 것이 괜히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아침 10시에 와서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컵라면과 토스트, 오후에는 소파에서 잠을 잤고 1시간 넘게 개인 통화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마모토 씨가 부엌을 보았을 때 아침 식기가 그대로 있었고 화장실은 청소되지 않았으며 빨래는 접히지 않은 채 쌀어 있었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매달 35만 엔을 내고 있는데 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정주영 회장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시스템이 없으면 언제든 변한다. 노후에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삶은 위험합니다. 계약서보다 관계가 앞서고 권리보다 눈치가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마모토 씨는 점점 이상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인데 부탁하는 사람이 되었고 집의 주인인데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목욕이었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50년 넘게 매일 저녁 7시에 목욕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말했습니다. 매일 목욕하면 세탁도 많아지고 욕실 청소도 힘들어요. 이틀에 한 번으로 하시죠. 요즘 어르신들 다 그래요. 아마모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강한 거부감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있는데 내 습관을 포기해야 하지. 그날부터 그는 이틀에 한 번만 목욕을 했습니다. 몸이 개운하지 않았고
기분도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의량보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마모토 씨,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는 못 올 것 같아요. 조건이 더 좋은 집이 생겨서요. 그 말은 아무런 악의도 없었지만 아마모토 씨의 마음에는 텅 빈 구멍을 남겼습니다. 요량보호사가 떠난 뒤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5만 엔을 쓰고도 그는 여전히 외로웠고 불편했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일한 게 아니라 돈을 위해 왔던 거구나. 여러분, 돈을 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노후에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핵심은 서비스가 아니라 주도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선택지로 여겨졌던 의량시설이 또 다른 상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자신을 잃어가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 불편함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야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설이 가장 안전하지 않나요? 전문 인력이 있고 규칙도 있고 관리도 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의량시설은 안전합니다. 사고 확률도 낮고 응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오직 안전뿐일까요? 아마모토 씨는 요량보호사가 떠난 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걱정했고 딸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시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정말 괜찮은 곳이 있어요. 체험 입소도 가능하대요. 아마모토 씨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집도 실패했고 의량보호사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정말 시설뿐일까? 그는 한 번만 보자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험 익수 첫날,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요양시설의 문을 들어섰습니다. 월 비용 18만 엔. 결코 싼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시설 입구는 깨끗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라마모토 씨, 이쪽으로 오세요. 그가 배정받은 곳은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의 침대는 창가에서 가장 먼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는 아니구나. 시설의 하루는 정확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방송, 7시 식당으로 이동, 9시 직단 체조, 12시 점심, 오후 3시 휴식, 6시 저녁, 9시 소등,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순서였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50년 넘게 아침 6시에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제로 깨워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일어날지조차 내가 정할 수 없구나. 목욕은 주 2회 오후 3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평생 매일 저녁 7시에 목욕을 해왔습니다. 그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이었고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그 리듬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라마모토 씨, 오늘은 목욕하는 날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50년의 습관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뉴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식단이 정해진 양으로 나왔습니다. 미소된장국의 맛은
그가 알던 맛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말했습니다.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합니다.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또 다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옆 침대의 노인은 밤새 코를 골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새벽마다 도와줘 라고 소리쳤습니다. 치매 증상이었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밤, 옆 침대의 노인이 실수를 했고 간호사가 와서 처리하는 장면을 그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강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계속 있다면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되는 걸까? 정주영 회장은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 의량시설의 환경은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평균화합니다. 리듬을 없애고 차이를 줄이고 개성을 관리합니다. 그 결과 안전하지만 자신답지 않은 삶이 됩니다. 체험 익수 3일째 아침, 아마모토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가겠다. 딸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여긴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니다. 시설을 나온 뒤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정막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의 집도 아니고 요양보호사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여러분, 요양시설은 실패한 선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요양시설이 마지막 선택지로 강요될 때입니다. 그 순간 노후는 설계가 아니라 포기가 됩니다. 노후의 진짜 문제는 돌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현대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선택권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마모토 씨는 그날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 말고는 아무 방법도 없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이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노후의 나침반이 되었는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면 그 균열은 새로운 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다면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은 되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큰 결심도 대단한 계기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마모토 씨에게 그 질문은 그날 밤 조용한 거실에서 떠올랐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집, TV도 켜지지 않은 공간.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도 아니고 요양보호사와 함께하는 집도 아니고 요양시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 말고는 아무 방법도 없는 걸까? 이 질문은 악함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끝까지 자기 손으로 붙잡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노후에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길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마모토 씨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고령자, 1인 생활, 불안, 아주 평범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검색이 그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관련 검색어 중 그의 눈을 붙잡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고령자 시어하우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하우스.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닌가. 그러나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 그는 일본 시어하우스 협회의 웹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전국에 수십 곳이 운영 중. 정부는 2028년까지 100곳 이상으로 확대 예정. 올 비용은 5만 엔에서 15만 엔. 은금만으로도 감당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체험 입주가 가능합니까? 네, 일주일 체험 가능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멍함보다 작은 짐을 들고 시하우스에 들어섰습니다. 읍주, 첩, 크기의 개인실, 작지만 분명히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공용 거실, 공용 주방, 그리고 5명의 고령자. 첫날 점심은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미소된장국, 밥, 구운 생선, 히지키 조림, 절임 반찬, 아마모토 씨가 평생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밥이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혼자 먹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은 음식으로 살아가지만 함께 먹을 때 비로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다. 낮에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밤에는 자기 방으로 돌아오는 생활. 자유와 관계가 적당한 거리에서 공존하는 구조. 이것은 아들의 집에서도 요양시설에서도 불가능했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여줍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마모토 씨는 몇 가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실은 너무 좁았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모두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과 욕실은 공용이었고 아침에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저녁 7시 목욕 습관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은 임대였습니다. 언젠가는 나가야 할 수도 있는 공간. 그 사실이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임시 해결책이지 인생의 마지막 집은 아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업을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는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불안을 잠시 덮는 것과 인생의 마지막을 설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날 공용 거실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니어 코아 우징도 알아보고 있어요. 아마모토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코아 우징이요? 네, 조금 비싸긴 한데 개인 공간이 넓고 소유권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아마모토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었습니다. 소유권, 내 집,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곳.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바로 검색했습니다. 시니어 코하우징, 고령자 코렉티브 하우스, 도쿄, 오사카, 그리고 나고야 일각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 비용 약 1,000만 엔, 올 관리비 약 3만 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0만 엔이라니.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집을 팔면 아마모토 씨의 집은 나고라의 EDK 맨션이었습니다. 시세는 약 1,200만 엔. 계산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면 초기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남길 수 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은 추억이 있는 곳이지 추억 그 자체는 아니지. 아내와의 기억은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집을 파는 건 너무 큰 결정이야.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결정이다. 노후는 미루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이제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도, 보호도, 시혜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원한 것은 선택권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마모토 씨가 실제로 코하우징 설명회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곳이 그의 인생 설계도가 되었는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은 노후의 탈출구가 아니라 노후의 재설계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설명회장은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광고도 없었고 가장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차분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숫자들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의자에 앉아 한 장 한 장 자료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구나. 그 느낌이 오히려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설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쉐하우스도 아닙니다. 여기는 함께 설계하는 주거입니다. 입주 예정자는 10명 남짓, 각자 개인 공간을 갖고 원할 때만 공동 공간을 사용합니다. 강제 일정은 없습니다. 의무적인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리가 아니라 합의였습니다. 아마모토 씨의 눈길을 가장 오래 붙잡은 것은 개인실이었습니다. 1LDK, 약 40제곱미터, 침실, 거실, 작은 주방, 그리고 개인 욕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집이구나. 시설의 방도 아니고 임시 거처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수료하는 공간. 그리고 또 하나, 저녁 7시, 목욕 시간, 각자 원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모토 씨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그 습관, 그것은 단순한 생활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루에 한 번 다시 회복시키는 의식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람을 이해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존엄을 느낀다. 노후에 존엄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언제 씻을지, 무엇을 먹을지, 이 작은 선택들이 삶의 중심을 지탱합니다. 체험 숙박 날밤. 아마모토 씨는 개인실 욕실에서 평소처럼 저녁 7시에 목욕을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를 감싸자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거라. 누구의 눈치도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시간.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질문이
곧 따라왔습니다. 돈, 초기 비용, 1,000만 원, 올 관리비, 3만 원, 공동 식비야, 개인 생활비를 합치면 올 약 7만 원. 그는 숫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요양시설, 월 18만 원, 요양보호사, 월 35만 원. 비용만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집을 재산으로만 생각해 왔구나. 집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일 수도 있다는 사실. 정주영 회장은 자산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아마모토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혼자 울면서 사는 것보다 사람들 속에서 웃으며 사는 걸 원했겠지. 그날 밤 아마모토 씨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노후는 도망칠 문제가 아니라 설계할 문제라는 것. 그리고 설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코하우징은 모든 사람의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노후에도 선택권을 되찾을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구조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마모토 씨가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이 된 이유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불안이 자유의 입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결정을 앞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개의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너무 큰 결정을 하는 건 아닐까? 다른 하나는 속삭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몰라. 아마모토 씨의 마음도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코하우징, 함께 살지만 간섭하지 않는 구조, 개인 공간을 지키면서 필요할 때만 연결되는 삶.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집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온 나고야의 EDK 맨션, 아내와 함께 고른 커튼, 아이들이 어릴 적 남긴 낙서, 비 오는 날 들리던 창문 너머의 소리.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집을 판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졸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그 집은 너무 조용해졌다는 것. 벽에는 추억이 남아 있었지만 그 추억은 매일 밤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미래는 오지 않는다. 집을 지키는 것이 과거를 지키는 일이라면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이 집을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그를 괴롭히던 불안이 결정을 말하는 순간 형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세는 약 1200만 원 충분했습니다. 코하우징 초기 비용 1000만 엔을 지불하고도 여유가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보려면 어떻게? 집은 남겨야 하는 거야. 노후에 현금이 위험하지 않겠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삶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이미 막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아마모토 씨의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인을 마친 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다. 나는 선택한 것이다. 이 차이는 노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는 곧바로 코하우징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참여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규칙으로 살 것인지, 공동 식사는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청소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 아마모토 씨는 오랜만에 자신이 구성원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조직을 만들 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명령받을 때보다 참여할 때 책임진다. 노후에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관리되는 노후는 편할 수는 있어도 주체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설계한 노후는 불편함이 있어도 존엄을 지켜줍니다. 입주 전 마지막 체험 숙박날, 아마모토 씨는 빈 개인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환자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번호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입주 예정자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시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사진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너고 나 결정했어. 사진은 말이 없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을 파는 결정은 무언가를 잃는 선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리듬, 자신의 공간, 자신의 삶. 여러분, 노후에 가장 필요한 용기는 몸의 용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용기입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 정주영 회장이 아무도 믿지 않던 길 위에 첫 삽을 뜰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마모토 씨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뒤 그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는 이제야 살고 있다고 말하게 되었는지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이 그의 노후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그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삿날 아침, 아마모토 씨는 예상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없었고 누가 깨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하루의 시작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텅 빈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가구는 이미 정리되었고 벽에는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수십 년의 시간이 조용히 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럭이 도착하고 짐이 실렸습니다. 아내의 사진, 오래된 식기, 손때 묻은 책들. 아마모토 씨는 짐을 하나하나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버리는 게 아니다. 옮기는 것이다. 정주영 회장은 이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는 썩는다. 노후에도 움직임은 필요합니다. 몸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움직이는 것. 코하우징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요란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오셨구나.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친절이 아니라 같은 공간을 공유할 사람으로서의 담담한 한대였습니다. 그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정된 개인실은 이미 여러 번 보았지만 짐이 들어오자 비로소 집이 되었습니다. 1LDK, 햇빛이 잘 드는 거실, 작지만 충분한 주방, 그리고 개인 욕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가장 먼저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말은 작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마모토 씨는 평소처럼 저녁 7시에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천천히 욕조를 채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이 짧은 시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시간을 포기해야 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존엄이란 이런 걸었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연스럽게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멀리서 다른 입주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라디오 체조를 준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개인실 주방에서 간단한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 잤어. 이 질문에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9시가 되자 공용 거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렸습니다.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개인실에 머물면 됩니다. 아마모토 씨는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라디오 체조, 가벼운 스트레칭, 짧은 웃음. 그는 오랜만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은 공동 식사였습니다. 당번이 만든 음식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미소된장국, 밥, 구운 생선, 히지키 조림, 절임 반찬. 아마모토 씨는 숟가락을 들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 평범한 식사가 얼마나 귀한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는 밥은 영양을 넘어 의미를 줍니다. 맛있네요. 그러게요. 짧은 말들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는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취미실로 갔습니다. 나무 냄새가 가득한 공간. 그는 작은 의자와 소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자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온라인에 올리자 하나둘 판매가 되었습니다. 월 수입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근처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작은 수익. 그러나 아이들의 눈빛은 그 이상의 보상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일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쓸모가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낀다. 노후에 일은 생계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마모토 씨는 선택합니다. 공용 거실로 나갈지, 개인실에 머물지. 그 선택권이 그를 가장 행복하게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있을 수도 있는 자유. 그는 드디어 조절 가능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는 비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리비 3만엔, 공동식비 2만엔, 개인 생활비 2만엔, 총 7만엔. 요양시설보다 훨씬 적었고 요양보호사 비용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차이는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그의 집이었고 그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마모토 씨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보고 있어.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9명의 동료가 있어. 매일 같이 밥 먹고 웃고 일하기에 당신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살아있더라.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외로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삶의 끝이 아닙니다. 다만 삶의 형식이 바뀌는 시기일 뿐입니다. 아마모토 씨의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구조의 변화였고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삶이 왜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사람에게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당신의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 생활이 가장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외로워지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후의 선택은 잠깐의 감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모토 씨 역시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이 삶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순환되는 삶이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마모토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다른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방송도 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아내의 사진을 향해 작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이 인사는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루를 스스로 시작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혼자서도 가능하고 함께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의무적으로 어울리지 않아도 되고 혼자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이 아마모토 씨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조직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화된 단합은 오래가지 않는다. 노후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가 없는 관계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전이 되면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누군가는 병원에 가고, 누군가는 산책을 나가고, 누군가는 그냥 책을 읽습니다. 아마모토 씨는 대개 공원으로 향합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숨을 고르고 나무를 봅니다. 이 시간은 치료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점심은 대부분 함께 먹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함께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탁에 사람이 모입니다. 아마모토 씨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기 위해 먹는 거구나. 오후에는 각자의 쓸모가 살아납니다. 아마모토 씨는 목공을 계속합니다. 작은 의자, 화분 받침, 나무 소품, 그가 만든 물건이 누군가의 집으로 배송된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돈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감은 분명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일은 돈보다 사람을 살린다. 노후에 일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보육원에 갑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은 그를 선생님도 노인도 아닌 이야기 할아버지로 부릅니다. 그 호칭이 아마모토 씨를 조용히 웃게 만듭니다. 그는 사회에서 밀려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연결된 사람입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함께 이야기할 것인가, 혼자 쉬어갈 것인가. 아마모토 씨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그를 지치지 않게 만듭니다. 시설에서는 선택이 없었고 자식의 집에서는 선택이 눈치였으며 요양보호사와 함께 있을 때는 선택이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선택이 자론입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짐이 아닌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고 공동체로부터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이 균형이 그를 안정시켰습니다.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혼자가 아닌 식사, 가벼운 활동, 체중은 늘었고 혈압은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웃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마모토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삶이 돌아와서겠지. 여러분,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특별한 낙도, 대단한 기술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 구조입니다. 사람을 작게 만드는 구조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조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삶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쉐어하우스가 더 맞을 수 있고 누군가는 시설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다음 이야기,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40대, 50대, 60대의 당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노후의 선택권을 잃지 않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노후의 문제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선택권을 잃는 것. 그것이 노후의 진짜 위기입니다. 아마모토 씨의 인생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아들의 집에서는 눈치가 선택이 되었고 요양보호사와 함께한 삶에서는 돈을 내고도 주도권을 잃었으며 요양시설에서는 안정과 맞바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선택지가 없는 구조 안에 놀아 있었을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위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위기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선택이 하나뿐일 때 온다. 이 말은 기업 경영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마모토 씨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건강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갑자기 친절해져서도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구조를 바꾼 것, 관리되는 구조에서 참여하는 구조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설계하는 구조로 그 차이가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능 누구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이미 70대가 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선택권은 노후에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사전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그는 항상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자산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보십시오. 집은 지켜야 할 성지가 아니라 필요할 때 전환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집이 있어도 선택권이 없으면 그 집은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자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집은 자료의 열쇠가 됩니다. 둘째, 관계의 질을 관리하십시오. 많은 사람과 악게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으로는 인생의 마지막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강요된 가족도 일방적인 돌봄도 아닌 수평적인 관계, 그 관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만의 리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씻는지, 무엇을 먹는지, 이 사소한 것들이 노후의 존엄을 결정합니다. 리듬을 지킬 수 없는 삶은 아무리 안전해도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아마모토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운이 좋아서 이 선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정말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후는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배려를 기다리는 삶과 스스로 선택하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주영 회장이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길을 만들었듯 노후 역시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의 지도로 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남깁니다. 당신은 어떤 노후를 살고 싶습니까? 짐이 되는 노후입니까? 관리되는 노후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노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인생의 본질을 함께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